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의 이수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질병과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복귀, 재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하시는 주치의나 간호사 선생님께 사회사업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팀에 자발적으로 방문을 해주셔도 좋고 병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사업팀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사회사업팀 상담 예약을 잡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성심병원 사회복지팀의 구양나라고 합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만큼 진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암을 진단받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다양한 복지 정보들이 있지만 오늘은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정보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성특례 중증질환 제도인데요. 암,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가계 의료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의 경우 국가에서 본인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산성특례 기간이 5년이고 비급여를 제외하고 급여의 5%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암 환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수술, 항암, 방사선, 그리고 입원, 외래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환자분들의 경우 암 종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한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 조기암 검진을 수검하시고 보건소에서 지정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합하시는 경우에 대상이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요. 궁금하실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시거나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하실 경우에 대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주로 중위소득 75% 이하의 대상이 되시면 보통 1회에 한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퇴원하시기 전 그리고 입원하시기 전에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과부담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치료비가 얼마만큼 발생하셨는지에 따라서 대상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또 민간 후원기관별로 다양한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환자분이 어떤 암종이신지, 그다음에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지, 또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치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치료를 하시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곤란함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회사업팀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 말고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에게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갑작스럽게 암을 진단을 받으시면 누구나 충격을 받으시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초기에는 암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아니면 분노하시거나 타협하시거나 우울해하시거나 하시는 심리적인 반응들을 겪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겪으신 후에 암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열심히 전념하시게 되는 수용 단계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정의 변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경험하시게 되시는 불쾌한 감정, 심리적, 신체적인 감정을 특별히 디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스트레스가 지속되고 높다면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치료 기간 동안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디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방법은 환자분이 가장 편안하게 시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간단한 가벼운 운동을 하신다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신 후에도 치료에 방해가 될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환자분들이 경험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대처하는 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개별 맞춤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방암 환자분들의 자조 모임,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 암 환자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는 외모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환자분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기를 함께 쓰는 고잉온 다이어리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이러한 디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어려움은 환자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환자분을 가까이에서 케어하는 가족분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환자분 치료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경험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간과되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호자분 역시 환자분 못지않게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으신 만큼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혼자서 극복하시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이재현 사회복지사입니다.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질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고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뇌혈관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경우 중증 뇌출혈 환자로 진단돼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뇌졸중 척도 5점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본인 부담률 5%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하신 경우에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경기도형 긴급지원사업,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외에 민간기관의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으면 장애 진단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질환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한 이후에도 잔존 후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6개월 이상 치료한 후에 손상 정도가 완화가 됐다면 장애 등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 등록 신청은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류 접수를 진행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장애 등급 심사를 거쳐서 장애 등록증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다 받고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는데 혼자 생활을 하고 있어서 돌봄을 제공해줄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퇴원을 앞두시고 갑자기 저희 팀에 오셔서 나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집으로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요?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제도들이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의 노인분들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등급 심사를 받으셔가지고 신체 활동이나 가사간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이나 가사간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되신 분들에 한해서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퇴원을 앞두시고 많이 막막하시고 걱정이 있으실 텐데 사회사업팀에 방문하셔서 퇴원 계획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더 안전하게 집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백정현입니다. 요즘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해서 사회사업팀을 많이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제도일까요?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작되면서 시행된 제도인데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단계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거나 유보하거나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결정을 미리 밝혀놓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시고 집 가까운 곳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도 되고 저희 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다리시지 않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저희 병원 사회사업팀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고 먼저 예약을 하신 후 방문을 해주시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 바로 작성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명의료 대상자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는 누가 중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종 단계가 되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놓으신 분들은 본인의 뜻에 의해서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실 수가 있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건강할 때 작성해 놓지 못하신 경우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는 본인이 그 뜻을 밝힐 수가 있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분들의 동의에 의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연명치료를 유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의 박선아입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하는 다문화 가족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서울시와 함께 2013년도부터 이제 다문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병원에 진료로 보러 왔을 때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통역사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고위험 질병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우선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출산교실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 전후 우울감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심리지원 상담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제공하는 의료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료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사회사업팀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세요.